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는 방식, 스타일 정말 독특하죠. 그래서 저는 일찍이 이런 대통령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주 독특해요. 내치에 있어서 특징은요, 피하 구분이 확실한 거죠. 내 편하고 적, 이 구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편은 끝까지 보호해주고, 나하고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세력은, 그 세력은 적폐입니다. 적폐는 청산해야죠. 그래서 끝없이 압박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외치에 있어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멀어지기죠. 가능하면 멀어지게. 그 다음에 그것도 그냥 당당히 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은근슬쩍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는요. 중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가까워지기죠. 일본은 본래부터 옛날이나 지금이나 척지기. 계속 척을 지자. 그거죠. 북한에 대해서는요, 무한 애정 표시입니다. 아마 형제간이라도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항상 끝없이 애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영을 해나가면서 장기 발전 구상이나 이런 게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말하자면 집값이 너무 오릅니다. 이러면 세금 올려버려. 이런 식이죠. 민생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돈 풀어. 당신 돈도 내 돈도 아니야. 그냥 풀어. 아니 야당이 말이죠. 이 입법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1야당은 젖혀버리고 그 다른 군소정당들한테 당근을 슬쩍 던져줘가지고 협조를 얻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총선 이후에는 워낙 이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무시해버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법 만들어. 이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조금 더 놔둬봐. 공수처 출범하면 검찰 있으나 마나야. 그 안에 혹시라도 떠들면 지금도 자꾸 고개 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 그 장인하고 장모하고 부인 옛날 그 묵은 사건 있지 덮여졌던 사건 그거 끄집어내서 다시 수사해. 조국 추미애 윤미향이 자꾸 말이죠. 야당들이 건드리고 또 보수 언론이 이걸 자꾸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럽니다. 그래? 압박을 가해 압박을. 전에 잘하대. 검은 유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그냥 바로 구속시키지 않았어? 그리고 고소고발 계속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니까 상대편 위축되게 마련이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야. 야당은 이제 신경 쓸 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문 대통령이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야 했겠습니까만 이 정권의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내일 이후 이 정권이 끝난 이후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죠. 내가 있는 동안 특히 대중을 눈치를 잘 봐야 돼. 대중의 원한 쪽으로만 가면 돼 이거죠. 장기 구상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게 이 말하자면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머리수가 제일이죠. 노동자들 집단화된, 군집된 그 대중의 숫자가 어디가 많으냐. 그게 그 사람들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참 또 황당한 일이에요. 23일 날 유엔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이제 화상으로 했는데 거기서 또 갑자기 종전선언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이제 종전선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종전선언이라는 게 뭐냐? 문 대통령 정부가 고안해낸 겁니다. 이게. 특허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특허 받을만 하죠. 새로 만들어냈으니까. 종전협정까지 가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휴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니까 우리는 종전협정이나 평화조약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관여할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둘이가 같이 합의해가지고 서명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더 묘한 게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사실상 말이죠. 종전협정 비슷한 그런 성격이나 효력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왜? 양 당사국이 그렇게 했으니까 국제사회가 그걸 인정 안 해줄 수가 없죠. 미국인들 그렇게 돼버리면 그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제 전번에는 싱가포르 회담 때 그 이후에 같이 합시다. 종전선언 우리가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더 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그 태도가 워낙 완강하니까 잊은듯이 하다가 갑자기 또 꺼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대선이니까 트럼프가 이 재선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매력적인 대안이 있는데 이거 트럼프 여기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죠. 이런 뜻도 될 거고, 또 미국이 자꾸 저렇게 하니까 예? 국제사회에도 되고 유엔에도 되고 국제 간섭을 유도하는 그런 모양새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관계 그 당국자들도 좀 굉장히 이게 뭐죠, 당황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의회나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말을, 그런 연설을 유엔 총회에서 했다는 기억은 일찍이 거의 없다. 아예 없었다는 이 말이죠.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오히려 미국에 압박을 가해주도록 하는 이런 효과를 겨냥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문 대통령이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거기서 남북한은 생명 공동체랍니다. 생명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북한하고 우리가 그런 관계입니까 지금? 그 다음에 북한에 설령 그런 관계라도 그것은 북한 동포들하고는 해당되는 이야기지. 김정은이 그 학살 정권 아닙니까? 사람들을, 그 주민들을 처형함으로써, 그것도 대량으로 처형함으로써 자기 권력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살인 집단 아닙니까? 근데 우리하고 생명 공동체예요? 그 생명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22일에요. 북한 측으로 넘어간 우리 업 지도원이랍니다. 이 사람을 해상에서 사살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기름 끼얹어가지고 불질러 버렸답니다. 21일 날, 그러니까 서해 업 지원단 소속의 업 지도원인 A 모 씨가 21일 날 실종이 됐는데 22일 날 보니까 그쪽으로 그쪽 해역에 NLL 북측 해역에 넘어가서 그쪽 당국하고 수산 당국하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더니 그쪽에서 쏴서 사살해 버렸다는 거죠. 그다음 방호복 입고 와서 거기 기름 끼얹어 불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국경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 무단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사살하라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북한 체제입니다. 그냥 사살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그 기자 칼럼 쓴 거 보니까 그 주성아 기자, 그 북한의 그 국경, 중국하고 국경지대에서 그 뭐 한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북한 동포가 중국에 갔다가 넘어왔는데 뭐 확진자가 넘어왔으니까 그 일대 책임진 사람 모두를 다 처형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이죠. 장성택이를 죽여가지고 그 시신 위에다가 그 머리를 얹어놨다는 그런 인간이 김정은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생명 공동체예요. 그리고 뭐 우리 국방부에서는요,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엄중 경고한다. 엄중 경고하면 뭐 하겠습니까? 2008년에 박왕자 씨 사건이 있었죠. 금강산 관광 갔다가 북한 군인이 정조준에서 쏜 총에 맞아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랬어요. 재발 방지 약속하라. 그 다음에 사과하라. 책임자 문책하라 했지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또 우리 정부대로 대응을 했죠. 뭐 오이사 조치인가 해가지고 북한하고 아주 교류를, 그때는 물론 이제 뭐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사건이나 이런 거 다 있어서 그랬지만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나중에는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예 개성공단까지 가동 중단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철수해버렸죠, 우리가. 그렇게 뭔가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전번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무력 충돌 없었다. 무력 충돌 없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GP에 총알이 갖다 날아와 박힌 거는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에 있는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그 건물 폭파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또 한동안은 그 아예 연락사무소 사무실을 폐쇄해버리고 그랬죠. 이런 김정은이하고 뭐 그렇게 끝없이 친한 척해? 그래서 뭐를 얻습니까? 문 대통령이 그러면서도요, 22일 날 틀림없이 보고를 받았을 텐데도 23일 날 그러니까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진급 보직 신고식 때 그때도 평화만 강조했습니다. 물론 평화만 강조한 건 아니지만 평화를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강력한 국방 태세, 그걸 강조해야죠. 그 다음에 군인들도 그 의지를 국민들한테 확인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저 남북한 간의 뭐 평화 이런 걸 하지만 국방부는 국방부의 의미가 있고 군은 군의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대통령이나 그 군수뇌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평화만 외쳐요. 그것도 틀림없이 군수뇌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날에 있었던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 사살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그런 식입니다. 이런 정부를 언제까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문재인 정부,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국민들요 똑똑히 봐야 됩니다. 잠시라도 눈 돌리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보고 반드시 증언해야죠. 그 증언하기 이전에 자꾸 저렇게 가면 우리가 저항을 해야죠.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